선생님, 작년에 촬영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 채널의 최다 조회수예요. 7만 회를. 아유, 네. 저도 영광입니다. 아, 네. 사정을 자주 하면 전립선 암이 예방된다. 팩트 체크에 대해서 남성 건강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네, 오늘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놀랐어요. 좀, 실시간으로 조회수 막 너무 올라가는데. 많고. 이 영상을 촬영했던 취지나 계기는 사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오해나 어떤 과도한 좀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판타지가 조금, 좀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그걸 풀기 위해서 오히려 사정이 남성 건강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이로울 수 있다라는 이제 여러 이제 재미있는 연구들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정의 빈도와 전립선암 발생과의 어떤 연관성을 본 연구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정을 자주 하면은 이제 전립선암 예방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문구가 실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사정의 빈도와 전립선암 예방에 대한 이 관찰 연구는 연관성이지, 뭐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정을 좀 자주 해야겠어, 암을 예방하려고, 이런 어떤 생활 습관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사정이라는 거는 내가 증상 없이 무리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빈도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사정은 여러분들 전립선의 어떤 건강에 크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라는 재미있는 연구를 소개했던 네.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다시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는데 나이 먹으면 진짜 다음날에 힘든 게 느껴진다. 사정한 다음날에 힘든 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이시겠죠? 기력이 빠지는 건 있지. 특히 신체 노동하는 사람은 확실하게 느낀다. 경험자입니다. 하루에 2번씩 3일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씩 열을 했더니 죽겠던데요.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네네. 하루 한 번이면 괜찮지만 육체 노동이나 운동선수들은 다음날 너무 힘들다. 이게 사정을 하면 정말 기력이 떨어지나요? 이게 이제 누구나 흔히 이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정하면은 저희 힘들어요, 죽어요, 선생님, 약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하시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무리 없이 하는 사정을 저는 권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뭐 기를 뺏긴다, 에너지를 뺏긴다라고 하는 이제 과거 뭐 중세 시대나 뭐 우리 조선 시대나 뭐 이런 거는 뭐 의학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거는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정을 하기 위해서는 발기의 과정이 네. 필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남성들은 발기가 된 다음에 사정을 하니까 이게 우열이 되잖아요. 네. 사정을 하기 위한 그 주변 근육, 해부학적 구조, 음경 네. 주변 그쪽에 이제 우열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우열로 인한 불편감이나 증상들을 기력이 쇠한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은 해본 적은 있어요. 네네. 댓글에 보통 전립선암은 5, 60대 또는 60대 이상에서 걸리는데 그 나이 때 2, 3일에 한 번 사정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전립선암에 안 걸리기 위해 네. 매일 지친 상태로 살 수도 없지요. 이게 앞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교수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또 5, 60대 주 2, 3회 사정을 전립선암을 예방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닌 거는 횟수를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다. 네. 네. 실전 증상 경험담을 적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지금 50대 후반인데 젊었을 때 관계를 많이 가졌고 자위도 자주 했는데 지금 나이에 생각해보면 확실히 사정하면 기력이 쇠하는 건 사실이고 전립선에 부담이 가는 건 사실임. 매일 사정을 하면 솔직히 전립선이 따갑고 회음부 쪽이 엄청 불편한데 사정을 좀 쉬면 그런 증상은 없어짐. 기력은 당연히 사정하면 약해지면 하루 종일 힘이 없음. 단 전립선 암과의 상관관계는 모르겠지만 사정은 전립선에 부담을 주는 것은 분명해 보임. 느끼시는 것을 그대로 적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 어떻게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성기능이 이제 50대 후반이면 이제 우리가 성기능이 좀 감소하고 이런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전립선이 따갑고 해온부가 엄청 불편하다라는 어떤 그런 자극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런 자극은 이제 건강한 자극은 아니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전립선염이나 뭐 해온부
임시정부 통증 증후군 같은 그런 증상을 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증상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정은 오히려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사정을 해야 된다, 사정을 꼭 나는 강요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무리 없는 사정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힘든데 힘든 몸을 이끌고 사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힘들죠. 예, 그때는 푹 쉬세요. 푹 쉬시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좋고요. 우리가 어떤 뭐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생활습관 교정이라든지 몸이 힘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혹은 검진을 하고 이런 증상을 평가하는 게 더 현실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정을 할 때 통증이 수반되고 불쾌감이 수반되는 것이 자꾸 반복된다면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네.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육아에 지쳐서 한 달 동안 사정도 못하고 지낸 적이 있는데 밤에 소변도 자주 마렵고 뭔가 불편감이 생기더군요. 그 뒤에 사정을 몇 번 해줬더니 증상이 좋아졌어요. 이런 사정을 하고 나서 이제 불편감이 좀 좋아졌다. 이거는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는 하복부, 회음부에 불편감이 있으면 좀 사정을 해라라고 일종의 물리치료처럼 그렇게 처방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셨잖아요, 우리 의사님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이제 이분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사정을 떠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육아에 지쳐 있고 육아라는 긴장을 유발하고 있고 수면이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소변도 자주 마렵고 불편감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뭐 사정이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인데, 밤에 소변 자주 마렵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육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역시나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인자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분석적이고 네. 꼼꼼하게 선생님 진짜 역시 진짜 환자 진짜 꼼꼼하게 또 열심히 진료하신다는 게 제가 옆에서 많이 느껴지고, 이건 개인적인 저도 경험을 이제 공유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육아에 이렇게 이런 저도 경험을 하셔서 갑자기 이제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정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데 교수님 고견은 어떠신지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그 만족스러운 사정은 이제 아무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를 좀 증가시키니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뭐 스트레스에 해로운 콜티졸 호르몬은 오히려 감소시키니까 만족스러운 사정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사정을 하려면 리드미컬한 수축이 있어야 되거든, 골반 근육에. 그러면서 또 쾌감, 기쁨을 느끼는 거. 근육이 수축과 이완이 반복되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 저 이 댓글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엉뚱하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또 댓글들도 있으셨어요. 네네, 기대됩니다. 교수님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네. 적절한 사정 주기는 나이대를 따라간다고. 10대는 매일, 60대는 6일. 아무래도 10대와 60대의 사정 빈도나 횟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예, 젊을 때 그때가 확실히 이제 생식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고 뭐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정의 빈도나 뭐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고,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좀 더 횟수가 더 높을 수 있죠. 네. 녹슬지 않게 주기적인 활동이 중요하군요. 훗 이렇게 주셨는데, 주기적인 활동 어느 정도면은 주기적인 적당한 주기라고 생각하실까요? 어떤 특정한 횟수를 권장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나는 주 2, 3회 했을 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분한테는 그게 적당한 횟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난 주 2, 3회 하니까 아까 앞에서 본 분들처럼 난 기력이 힘들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거는 조금 많은 횟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 즐겁고 편안하고 힘들지 않은 게 그 주기가 나에게 맞는 주기다. 그 논문의 저자들이 이제 면역 물질이라든지 해로운 물질들이 정액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유추를 했었는데, 그러면 역으로 그런 해로운 물질이 사정을 통해서 배출이 돼서 여성의 몸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여성에 해로울 수 있겠다. 저는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날카로워요, 예리. 그래서 훌륭한 청취자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여성에게 괜찮은 건가요? 그 연구에서의 그 가설이고요. 단순히 이 가설이 전립선암을 일으킨다라는 어떤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에게 암을 일으킨다라는 근거는 많이 부족하고요. 아마 그 암을 일으킨다는 이 가설이 여자 몸에는 적용이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그만큼 어떤 물질을 내가 전달했을 때 짧은 순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 이런 것들은 짧은 순간 안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매개 감염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신경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위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 올라왔어요. 재밌네요. 신부님 네. 그리고 스님 같은 금욕 생활을 하는 네. 수도자분들이나 성직자분들의 네. 전립선 질환이 많아질 수 있나요? 재미있는 접근이고 아주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정을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그 가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은 암의 발생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암은 아니더라도 사정을 오랫동안 안 했을 때 네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느냐? 네네. 특정한 직업과 관련한 데이터는 전혀 없고요. 전립선 발생은 오히려 뭐 나이라든지 뭐 인종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사정의 양상이 바뀐다. 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껴요.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될 때 사정액이 감소하고 색깔도 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사정기관, 생식기관이 조금 노화되고 그러면서 뭐 양도 줄고 색깔도 좀 변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내 수분 상태라든지 내 생식기관의 염증 상태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내 자가 진단으로서 내 정액 상태를 평가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보실 거는 혈정액증이 동반되는지 피가 묻어나는지 정도랑 사정 시에 통증이 있는지 그거 보시고 그 사정액이 노란 염증 소견이 지속적으로 보인다면 증상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좀 받아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정액의 변화일 수 있으니 네. 조금 양이 좀 일시적으로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네, 네. 좀 묽었다 정도가 높았다 그 정도는 네, 네. 크게 관계는 없겠다. 네. 젊어서 관리하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네네. 전립선 건강. 관련해서요. 전립선만을 위한 뭐 특별한 건강 관리라는 것들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몸에 해로운 거는 전립선에도 해롭고요. 몸에 이로운 거는 전립선에도 이로워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런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이런 것들은 전립선에도 중요하고요. 술과 담배는 전립선에도 해롭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원 동영상만큼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또 의학 정보 전해드리고 네. 시청자분들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읽고 답변을 들었는데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재밌게 또 신박하게 또 날카롭게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